반갑습니다. 공매 아재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매에 지쳐서 공매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많은 입찰자들 속에서 계속되는 폐찰에 지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직장에 어렵게 휴가를 얻어서 갔는데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면 이거 다음번에 또 와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마 경매가 물건도 많고 그 다음에 특수물건들도 있어서 해볼 수 있는 기회장이 넓긴 한데, 현장에 직접 가야 되는 것과 입찰하고 나서 폐찰했을 때 기다리다가 입찰 보증금을 찾게 되는 그 시간도 너무 길고 시간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은 경매 투자를 동일하게 하는데 온라인으로 입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고 찾다가 경매를 떠난 새로운 길을 알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온비드 공매죠. 온비드 공매. 그리고 온비드 공매에 와서 물건을 조회해보고 나서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너무 열악하거든요. 열악하다는 표현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경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물건 수.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작은 물건 속에서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죠. 여하튼 공매에서 실망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공매의 매력은 분명히 있다. 그러면 어떤 게 과연 매력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초반에 10년 정도는 경매에 매달렸고 그 다음에 10년은 공매에 주로 몸을 담았습니다. 최근에는 공매 아재로 전문적으로 공매만 다루고 있고 수업도 공매에 대해서만 하고 있죠. 물론 수강생이 경매 물건을 보고 질문을 할 때는 그 물건도 분석을 같이 하지만 모든 물건의 예시라든가 수업의 내용들은 다 공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초보자들이 공매라는 것과 경매라는 것의 차이점과 그 다음에 공매의 매력, 이런 것들을 피상적으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경매와 공매를 도박장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비난의 댓글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유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경매나 공매가 결국은 확률 게임과 같은 거예요. 확률이 높은 쪽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거니까 적절한 비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경매 도박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 게임 테이블이 10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1번 테이블, 역시 흔히 알고 있는 게임 중에 포커 룰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2번 테이블에 갔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포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테이블이 다 포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경매장으로 넓혀서 생각해보면 서울 동부지방법원 역시 같은 룰로 진행되고 있고요. 제주지방법원 역시 같은 룰로 진행되죠. 대구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역시 동일한 룰로 진행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학원에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주택임대차보법을 공부하고 민사집행법을 공부해서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인인 임차인인지, 등기상의 기준권리 포함 이하 다 말소인지, 누가 어떤 배당수수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이러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이 권리분석이라고 총칭한다면 모든 곳에서 동일한 룰로 경매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도박장을 예를 들면 1번 테이블도 포커룰, 2번 테이블도 포커룰,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모두 포커룰로 게임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커룰만 알면 어느 테이블에 끼어 앉아도 게임을 즐길 수가 있겠죠? 이게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매는 어떠냐? 공매 도박장 문을 딱 열고 들어갔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10개의 테이블이 있다고 칩시다. 1번 테이블을 갔더니 여기는 경매와 똑같은 룰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권리분석 룰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도박으로 치면 여기는 포커판인 거죠. 경매장이랑 뭐 다를 거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번 테이블로 갔더니 여기는 블랙잭을 하고 있습니다. 생소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들어봤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게임 룰을 찾아봤더니 또 새로운 룰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서 하면 한 자리를 차지하고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비도 공매로 돌아와 보면 이런 거죠. 기타 일반 재산, 그 다음에 수탁 재산 공매 이런 것들, 그런 거라고 이해하실 수 있어요. 3번 테이블에 갔더니 가장 어렵다는 마작을 하고 있어요. 마작 룰을 공부를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쉽사리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공매에서 보면 보통 신탁서 공매가 그 정도 됩니다. 아, 이거 룰이 완전히 다르구나. 100% 면책 조건이 걸려 있고 소송도 진행 중이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죠. 룰을 확실하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4번 테이블에 갔더니 미나토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나토라는 거는 어깨너머로 몇 번만 보면 같이 끼어 앉아서 칠 수 있는 정도의 룰이죠. 초끼리 가져가니까 초약, 풍끼리 가져가면 풍약, 비끼리 가져가면 비약이구나. 몇 번만 보니까 할 수 있겠는데? 하고 껴 앉아서 칠 수가 있죠. 공매로 치면 국유재산 공매, 공유재산 공매, 그 다음에 유입자산 공매 정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국가가 소유했거나 공공기관 지자체가 소유한 재산, 매각, 유입자산은 캠코가 경매에 낙찰받아온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권리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사실 권리 분석 필요 없죠. 물론 명도 책임은 매수자가 진다고 되어 있지만 명도 책임을 매수자가 져야 될 만한 물건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은 명도해서 넘겨준 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웬만한 사람이면 그냥 할 수 있다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공부하지 않고도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게 또 공매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게임을 하는 테이블도 있어요. 공매로 치면 파산자 공매 정도 될까요? 그동안 너무 생소했던 게 필요한 거예요. 파산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거의 800조에 가까운 파산법 공부해가지고 그걸 알아내기란 쉽지 않은 거죠. 어느 정도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주임법과 상임법, 민사집행법으로 이루어진 경매, 권리분석, 공매에도 비슷한 권리분석을 하는 물건이 있는 거예요. 압류재산 공매, 그죠? 주임법, 상임법,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권리분석을 하게 되는데, 국세징수법의 대부분의 매각에 관련된 내용들은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공매에서 권리분석 하신 분들은 공매에 오셔서 압류재산 공매 하시면 탈 없이 하실 수 있어요. 탈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